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의 부단장, 그리고 이상일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먼저 이재명 선대위의 한민수 부단장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가 소개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돋보이려 한 욕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적고 수상을 부풀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경력 의혹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수상 이력을 부풀린 건 인정했는데요. 특히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직 기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비판의 수위를 높여 국민께 지난 과거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앞서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줄리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줄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줄리가 아니라는 것은 100%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민수 부단장께 여쭐게요.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해명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사태를 아주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해명하신 말씀이 어떤 점에서요?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허위 경력 의혹들은 처음 제기된 건 아닙니다. 일전에도 뭐 초중고에 대한 뭐 근무 경력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이제 캠프나 이제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기자와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이 지금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기간이 2002년부터 5년까지인데 이 협회가 만들어진 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수상 하는데 경력. 예, 수상 경력이 없는데 여기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사실상 욕심 때문에 돋보이려고 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면서 그것도 죄라면 죄다고 말씀하신 거는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식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막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변인들이 무보수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본 적도 없고 일을 한 적도 없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은 또 수상 경력을 뭐 진학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설립된 그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과 그게 살짝 다른 부분은 혹시 내부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글쎄 아마 본인도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정확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믿거나 말거나라는 표현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난다. 그러니까 기억의 착오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비상근 이사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직 증명서도 협회에서 발급을 했다고 하니 이거는 뭐 좀 더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인터뷰를 한 언론들이 검증에 굉장히 앞장섰던 언론들인데 적극적으로 좀 인터뷰에 응한 것은 그만큼 떳떳하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아마 어떤 경로로 이제 인터뷰를 했고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과 관련된 거를 하나 둘씩 국민들께 설명을 이제 하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선거운동의 이제 전면에 만약에 등장을 할 경우에 본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 또 소위 쟁점들 이런 것들은 더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겠죠. 아마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인데 이것까지 검증받아야 되냐라고 좀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게 결혼 전의 일에 대해서 좀 과한 검증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이 말씀도 김건희 씨가 하신 거죠? 네네. 참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으로서 지금 뭐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집권에 성공을 한다면 영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영부인,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시고 하는 네. 부속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부속실이 생기죠. 부속실도 있고 모든 활동과 이런 거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제 결혼 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진짜 무지막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한 조국 전 장관의 딸은 그럼 조국 전 장관이 그때 공직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 표창장 그것 때문에 지금 네. 부인이 징역 4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이게 지금 뭐 공소시효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상당히 엄중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징역 5년 이하의 벌금 1천만 원이에요. 그 또 하나 뭐 결혼 전이라고 하니까 하나 더 던진다면은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선 후보 출마했을 때 장인의 좌익운동이 불거졌어요. 그럼 권양숙 여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모든 자리가 갖는 무거움을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모든 같습니다.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는 성실한 반론이 있으실 답을 할 것 같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월 12일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우리 하민수 단장 모르시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재명 배우자 검증도 해야 하지만 결혼 전 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 후보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이재명 후보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맥락을 아니요. 보셨어요? 맥락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자신이 책임질 일 아닌 걸 어떻게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 취지는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건희 이분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영부인으로서 많은 역할도 해야 되고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한 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더 아마 하려고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습니까? 자기들이 뱉은 말도 다 잊어버리고 알겠습니다. 공세를 취할 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딸이 문제입니까? 딸도 문제죠. 그러나 지금 딸은 기소 안 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게 7가지입니다. 그게 명백히 범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검증도 아마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장관 쪽에서 제기했던 해경군 김 씨의 문제. 경찰은 굉장히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해경군 김 씨의 그 트위터가 굉장히 고약한 말들이 많습니다. 전라도 분들을 굉장히 폄하했던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공격했던 거 등등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혜경 씨로 지목을 했어요. 그 기소 의견 냈는데 시간이 검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문제도 일단 기소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마 다시 한번 국민들 궁금증을 해소하는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랑 손혜원 의원이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 연일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하고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면서 좀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부적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부인의
아주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공당에 소속된 분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저는 일정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좀 전에 이상일 본부장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이른바 지금 나오는 대로 줄리 의혹이랄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거론을 하겠습니다. 원래 거론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거와 오늘 된 허위 경력 의혹 네. 이거를 민주당이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까? 언론에서 인터뷰했고 본인이 밝혔어요. 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까? 아니 본인이 인터뷰해가지고 이거는 욕심 때문에 그랬다. 죄라면 죄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본인 30분 넘게 인터뷰에서 한 내용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걸 또 덮어 씌워가지고 이재명 후보 부인 얘기하면서 이걸 끌고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딱 그 문제는 그 문제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게 알겠습니다. 언론이 취재해서 검증 들어간 건데 지금 민주당이 시간이 많지가 했습니까? 않습니다. 제가 한 짧게 말씀만 딱 하면 안 드리면요. 되겠습니다. 왜 내로남불이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그 일은 털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민숙 부단장은 지금 결혼 전 일도 탈탈 털어서 검증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로남불 지적을 한 알겠습니다. 이미 겁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검증이 이 돼야 된다는 주제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또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 선대위의 이상일 대외협력본부장이 주목한 것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정면 돌파 시도입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했는데요. 당시에 손준성 검사도 제가 원래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을 갈고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밝혔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대출 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부실 수사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야권 후보는 물론 현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며 정면 돌파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만들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한 이 후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가 동존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선을 85일 앞두고 정면 돌파 행보를 보이는 두 후보, 중도 표심을 향한 산토끼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회 총평 한번 해주시죠. 예, 정면 돌파라는 표현은 우리 연합뉴스 TV에서 만든 것 같고 오늘 윤석열 후보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굉장히 거의 1시간 이상을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신상과 관련해서 고발 사주 또 부인의 문제, 장모의 문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성의 있게 그리고 충분하게 답변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동안에는 인터뷰도 좀 짧고 해서 또 신문 인터뷰는 지면 아래도 좋고 하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뭐냐?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권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말은 개혁이지만 검찰을 장악해서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김호수 지금 검찰 봐라. 대장동에 대한 검찰 수사 봐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했다면 나 같은 윤석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우리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검찰을 수중에 넣어서 검찰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날카로운 지적이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관훈클럽 토론회를 보면은 뭐 인사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여러 질문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총평에서 우리 이상일 본부장님과 다르게 좀 혹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좀 봤는데 말 그대로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관훈 토론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든 본부장 비리라고 하죠. 본인과 부인과 장모 비리.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어요. 그만큼 비리 의혹이 많다는 거죠. 1시간 넘게도 됐고 많은 패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해명된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결국은 본인이 내세웠던 그 법과 원칙은 다 무너진 토론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 검찰총장으로서 이른바 내로남불과 무지가 드러난 그 토론이었다 보고 대표적으로 좀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좀 놀랍고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경악스러웠던 게 첫 번째는 그 최저임금제였어요. 이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120시간 노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에 하니까 최저임금제 폐지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당연히 150만 원이고 가야 되는 200만 거다. 원이고 뭐 밑으로 받으면 어떠냐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저임금제가 뭡니까? 앵커도 아시겠지만 네. 그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이래야 생계가 유지된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최저임금제 폐지예요. 기본적으로 노동관이 의심스럽고요. 사실상 두 다르지 번째는 않다.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사 뭐 검증 같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국정원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서 민간인 사찰하겠다는 얘기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 이렇게 토론회가 온갖 비리에 대한 의문과 해명한다고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 삶을 책임져야 되는 앞으로 5년을 책임지겠다가 나온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과 비전, 철학은 알겠습니다. 없었다. 지금 이렇게 1분 보입니다. 정도 남아서 제가 좀 읽어줄게요. 반박을 좀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토론의 내용은 뭐 전 내용을 시청자께서 살펴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왜 윤석열 후보 소위 본부장이라고 그래서 부인 장모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게 별거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정말 말로 하면 1시간 이상 할 정도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엄청나게 큰 국민이 정말 경악해야 할 사건. 백현동의 옹벽, 그다음에 지역 앞에 코너아이의 문제. 본부장님,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니까요. 조카 살인에 대한 그것만 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그것만 후보의 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 문제와 자, 이제 정리할 의혹이 때다. 아이, 정말 그래도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더 지금 정리할 때다. 본질입니다. 본인이 본질. 픽한 자, 거에 이제-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아니,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하시면 말씀하시는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대선이 내가 3달 말하는 거에 정도 대해서 남았습니다. 관여를 하지 마세요. 대선이 3달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후보 간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을 것 같은데 언제쯤 첫 토론회 될 거라고 좀 예상하면 될까요? 제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기자 클럽에서도 11월 25일 날 맞짱 토론하자는데 다 이재명 피해버렸어요. 후보 토론하기 토론해야죠. 전에 본인의 생각이 뭔지 국민한테 제대로 밝히세요. 본인의 공약을 내걸었다가 반대하면 철회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런 후보하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토론하는 날 옵니다. 그 사이까지 이재명 후보 본인의 의혹 제대로 설명하고 알겠습니다. 정책 공약 더 다듬고 하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의로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토론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프터 캠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